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 큰일 터졌다.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이 수익성 위기와 공사 갈등, 중하급지 지역으로 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서울과 비서울, 위성도시와 신도시, 경기도와 지방의 중심과 외곽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입지가 열악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곳들, 주변세 아파트가 낮고 세대수가 적은 곳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하고 신축과 경쟁하면서 투자성도 낮은데 정부는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해서 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오래된 아파트, 특히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하는 거예요. 큰일 터졌다.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자, 여기 지금 구축이 있습니다. 구축이 막 분기되고 있는데 여기는 신축이에요. 나름 신축은 빛나고 있네요. 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신축의 거품으로 구축이 꽃피는 날이 올까요? 먼저 재건축 재개발 위험 요인, 정비사업 분담금 5억 원 시대래요 이제. 그래서 개발이익이 끝나버렸다. 자, 재건축 재개발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경고성 내용인데, 먼저 수익성 위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줬어요. 인건비 올라갔죠. 금융비용 상승했죠.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침체에다가 PF 연대보증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 공사비 5억, 3.3m당 1천만 원 시대, 700, 800, 900, 예전에 2, 300이면 됐거든요. 너무 뛰었어요. 이랬을 때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보다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왜? 공사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공사 갈등 볼래요? 자, 수익성만 문제가 아니라 갈등도 심해요. 조합원 동의율, 시공 시행사와의 갈등, 공사 중지, 지연, 또 조합과 시행사가 갈등하면서 네가 더 내라, 내가 더 내라. 또 지연하면 돈이 더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 또 분양에 떠넘겨갖고 분양가는 올라가고, 사업성, 재초안 폐지, 용적률, 근무 개선, 정부가 자꾸 이걸 말을 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 문제도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삥 뜯는 경우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자, 위험한 곳들 1순위 지방 대부분들이 위험하죠. 제일 위험한 건 지방이에요. 집값이 싸잖아요. 분담금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뭐 분담금 내고 집 지으면 손해야. 왜 여러분들 대구라든가 이런 데가 미분양이 많은 줄 아세요? 집값은 싸면서 또 구축도 있어요. 나중에 어떤 기대감이 낮으니까 미분양이 터지는 거예요. 특히 지방들이 그렇죠. 두 번째 2순위 두 번째 위험한 곳은 수도권의 대부분, 특히 수도권 외곽이 위험하죠. 집값이 싸니까. 얘들은 특히 3기 신도시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3기 신도시 100만 가구예요. 근데 얘들보다 분양가가 2배나 비싸요.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 누가 그런 걸 받겠습니까? 3기 신도시 분양받으려고 하지. 세 번째 가격이 낮은 곳, 바로 정비사업. 대부분의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괜찮은 곳들의 정비사업도 손해를 보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 하급지가 왜 위험하냐. 일단 재건축과 재개발은 약간 달라요. 아파트는 재건축, 빌라나 오피스텔, 빌라나 뭐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은 재개발인데, 대략 한번 평균치로 따져봤어요. 지방이 2억짜리 뭐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이 있다. 그럼 추가 분담금이 대충 4억 나온다고 치고요. 예전에는 2억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 포함하니까 6억이네요.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받았어. 근데 주변세 아파트가 대충 7억 정도예요. 거기서 거기야. 뭐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미래 상승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8억. 물론 9억까지도 갈 수 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 내가 이거 받아봤자 별로 못 먹겠구나 하니까 지방이 위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영원히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많아진다는 보장은 안 하는데 현재는 그래요. 이번에 경기도 보세요. 4억이 들어가. 그런데 추가 분담금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5억. 그러면 9억이네요. 근데 새 아파트 주변 시세가 11억이야. 그 2억밖에 차이 안 나.
다만 경기도는 이제 미래 13억까지 뛸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4억까지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뭐 해볼 만은 한데 그래도 탐탁지 않죠. 자, 서울 보세요. 서울의 중심 지역 7억입니다. 얘는 이제 재개발은 더 비싸고요. 모아타운을 한번 중심으로 잡아봤어요. 자, 7억에 추가 분담금 7억, 14억이네요. 14억. 근데 주변에 새 아파트가 21억이, 오우, 아직도 7억이나 더 벌 수 있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몇 년 더 지나면 서울은 계속 뛰기 때문에 28억. 즉, 14억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결국은 28억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 중심 지역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 가셨죠? 집값이 쌀수록, 새 아파트가 싼 곳일수록 안 좋다.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양극화 세 가지 유형. 여러분들 지금 양극화 차별화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무조건 서울로 특히 외지인들이요. 서울 아파트 매입이 급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서울은 경기도 땅에 20분의 1이고 신도시도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요. 지방분들이 집을 잡을 때 서울을 물어보지 경기도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양극화 세 가지, 서울과 비서울.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원인, 서울은 땅이 좁아서 희소성, 경기 인천은 땅 넓은데 20배나 넓은데 또 공급,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남발돼요. 경쟁 순위를 정리하면 강남이 제일 우위, 한강, 서울, 경기 중심, 경기 주변, 지방 중심, 지방 주변. 비싸더라도 이 순서대로 지금 안전한 거예요. 비싸다고 해서 강남 많이 뛰었다고 해서 강남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제일 안전하지. 이번에는 위성도시와 신도시도 문제입니다. 양극화. 자, 여러분들 위성도시, 성남, 수원, 광명,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도시가 위성도시인데 얘들하고 분당, 일산, 동탄 얘들은 신도시죠.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성도시보다는 신도시가 유리해요. 그런데 신도시도 문제가 있어요. 자, 분당, 일산, 동탄, 뭐 송도 이런 데보다 이제 3기 신도시 앞으로 분양도 안 한 것들 있죠. 얘들은 가격이 좀 비싸요. 3기 신도시는 이제 분양이잖아요. 상한제 적용받아서. 압도적으로 3기 신도시가 1, 2기 신도시를 발라버립니다. 완전히. 제 말 틀렸나요? 1, 2기 신도시가 제 아무리 뛰어봤자 얘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자, 1기 신도시는 비싸고 2기 신도시는 새 아파트라 비싸고 3기 신도시는 상한제 적용돼서 얘는 50%에서 더블까지 갈 수 있는데 얘가 무슨 더블이 가겠어요. 여튼 위성도시와 신도시, 신도시도 1, 2기하고 3기하고 경쟁을 합니다. 치열하죠. 그 신도시 택지지구 남발로 위성도시와 신도시는 공멸할 가능성이 커요. 얘들은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저출산 지금 계속 심해지는데 지금부터 30년간 경기 지방이 지금 집을 너무 짓고 있거든요. 현재 당장 매물 부족이라고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경기도도 중심하고 경기 외곽이 달라요. 자, 강남, 서울 인접지역을 중심이라고 하고 강남, 서울에서 먼 곳을 외곽이라고 하는데 외곽 지역은 슬럼화돼요. 가난해진다 이 뜻이죠. 1, 2, 3기 신도시 경기 중심하고 외곽 같은 신도시라도 중심하고 외곽은 차별화가 돼요. 역시 양극화죠. 경기 중심 가성비 떨어지고 외곽은 정체. 서울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경기도 중심지가 나쁘다기보다는 외곽은 올라가지도 않을 가능성도 커요. 워낙 지금 도시가 이게 경기도가 커가지고 땅이. 자, 이제 구축 아파트 그러면 어떤 거 조심해야 하느냐 별표 좀 쳐볼게요. 이거 잡으면은 위험합니다. 잡을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걸 골라서 잡아요. 물론 돈이 적으니까 잡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경기 인천의 외곽 잡지 마세요. 300세대 미만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25평은 괜찮은데 그나마 2억 미만짜리들, 아 지방에 1억 2억, 경기도도 막 인천도 2억, 다 나쁘다기보다도 가격이 싼 것들은 입지가 안 좋다는 건데 그거 추가 분담금 4, 5억 맞아보세요. 그러면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주변 새 아파트가 형편없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지방의 중소도시 아파트는 진짜 위험합니다. 오래된 것들.
인구 감소가 뚜렷한 곳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인구 감소된 것들은 안 좋아요. 거래량이 적은 아파트, 얘는 세대수가 적으면 거래량도 적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괜찮게 있는데도 거래량 적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로 외지에 있어서 그래요. 외곽에 10년간 안 뛴 것들은 앞으로도 안 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있었어. 그런데 서울이든 지방이든 경기도든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이 덜 뛰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것은 던져야 돼요. 이번에 못 뛰었으니까 다음 10년은 뛰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얘는 영원히 못 가요. 영원히 갈아타시라고요. 자, 새 아파트 가격이 낮은 곳, 그 주변에 새 아파트 비싼 곳이 있어야 이 오래된 곳이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근데 주변에 새 아파트가 낮아. 그럼 얘 추가 분담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이제 5번 정부 재개발 재건축. 자, 이거 한번 별표를 칠게요.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왜? 최근에 자꾸 추가 분담금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가 가지고 분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1, 2년 동안. 이거 분양하면 손해인데. 그래서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재개발 재건축 속도감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88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400%까지. 자, 국토부, 서울시 지금 다 이렇게 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분양도 하고. 자, 먼저 안전진단 부담금을 폐지한답니다. 그렇죠. 진작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사업시행 관리처분도 동시에 모아타운처럼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너무 이거 시간 걸렸잖아요. 이것도 동시에 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전용 85m 자 공급 의무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폐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자율적으로 평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도 대폭 완화. 지금 400%까지도 준공업지역은 해준다잖아요. 조합 동의율 70% 완화. 예전에는 더 높았는데 점점 이제 내려갑니다. 동의율이 좀 낮아져도 오케이 하겠다. 속도감 때문에. 조합 취득세 무려 40%나 감면해 주겠대요.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400%. 정비사업 과정 갈등 관리. 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꾸 싸우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야. 최대 20년까지 걸렸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꺼려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재개발 5년 이내까지 빠르면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강구하겠다. 공공 지원하고요. 세제 금융도 지원하고요.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아무튼 총격전을 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땅이 좁고 공급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잖아요. 그걸 최대한대로 완화시켜 보겠다. 자, 신규 발급, 신규 택지지구 8만 호나 개발해서 재건축 37만 호 특별법도 마련했죠. 정비사업,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걸 계속 활성화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 그곳은 차단한다.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겠죠?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렸어요. 국토부 서울시. 말로는 그렇게 안 받는다 해놓고 뒷구녕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삥 뜨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뭐 모아타운이든 돈, 특히 외곽 같은 경우는 차익이 지금 안 나오니까 못 하잖아요. 속도가 늦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타산이 안 맞는지가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부 체납을 하겠대요. 뭔 짓이야. 자, 정부 용적률 300% 높여주고 수익성 개선, 기부 체납과 의무임대. 뭐 몇 놈의 의무임대. 이제 임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난한 분들 보살펴 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걸 꼭 강남에다 해야겠습니까? 그걸 꼭 한강변에다 해야겠어요? 그것도 왕창 빚 받아가지고 자기 재력에 맞게끔 움직이게끔 해야지. 자꾸 그 사람들 인기 막 얻기 위해서 그냥 막 때려버리고. 기부 체납과 의무임대 25% 제공하면 누가 지켰어요? 특히 외곽 같은 경우 서울 타산도 안 맞는데, 경기도에서 타산도 안 맞는데 임대를 갖다가 80% 이상 중저가 재건축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요. 차라리 임대 지으려면요 신도시에서 지으세요. 신도시에서. 여기 조합원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삥 뜯고.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삥 뜯는 애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몇 푼 안 되지만 이건 뭐 억 단위로 삥 뜯는 거잖아요. 제초안도 삥 뜯는 거였어요 원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본주의의 기본을 갖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집값이 너무 뛰니까 이제 이걸 했겠지만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수익이 악화되면 물량이 줄어드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합원 수익을 급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재건축 반대표가 자꾸 급증하는 이유도 재초안 때문에 그래요. 왜 재개발은 없는데 재건축에만 재초안을 합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형평성상. 정말 닭대가리들이 많습니다. 닭대가리들이. 이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안 될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추가 분담금. 공사비 3.3m당 1천만 원. 와, 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지방이라고 돈이 조금 들어가고 서울이라고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가요. 공사비는. 인건비도 그렇고 자재비도 그렇고. 다만 서울은 고급으로 가니까 비싼 거고 좀 더 내는 거고, 지방은 그냥 평범하게 지으니까 싼 것뿐이에요. 근데 1천만 원이 이 시점에서 자재값, 인건비 올라갔는데 당연히 지방이라든가 경기도 외곽은 인천 같은 데는 이거 집값이 싸더라도 아파트 재건축일 경우 또는 빌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추가 분담금 내면은 뭐 새 아파트하고 차이가 안 나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기부채납이네 무슨 뭐 임대 의무임대네 이런 거. 아파트 하락, 집값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보다도 분양가가 50%나 높을 수밖에 없어요. 추가 분담금이. 그러면 3기 신도시 분양받지 누가 이런 거 하겠어요. 자, 오래된 아파트는 경쟁력이 적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매도하고요. 신축과 경쟁을 해야 하고 투자성도 낮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별표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전망을 했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 전망, 저도 22년부터 지금 24년인데 계속 전망을 했는데 현재 V자 급락 후에 급등으로 가고 있나요? WD 자 떨어졌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일본처럼 장기 하락으로 가는 모션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1번이 맞아요. 1번이. 물론 양극화이기 때문에 지방은 확신을 못합니다. 아직은 WDB일 가능성도 커요. 지방 같은 경우 입지가 안 좋은 곳들, 지방만이 아니라도 양극화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급락 후 급등이 많네요. 22년 전국 집값 급락 후 23년부터 조금씩 올라갔다가 지금 24년에는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강남, 한강변, 서울 상급지 3, 4년 동안 오른다. 자, V자형으로 가고 있어요. 지역별 양극화가 심하긴 한데, 자, 타이밍. 지금 24년 계속 매입에도 타이밍이라고 주장을 하네요. 자, WD 23년에 반등했다가 24년 언젠가부터 하락하는데 지금 하락할 기미를 안 보이는데, 물론 지방은 별로 뛴 게 없죠. 25년 이후에 내년 하반기나 뭐 상승한다. 말이 됩니까? 지금 이미 뛰고 있는데. 자, 내년에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집값 반등 후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로 폭락자들이 더블딥을 강조합니다. 근데 더블딥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미국이라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집값이 폭락하고 심지어는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이 폭락을 해야 하는데 걔들 신고가 찍고 가는데 걔들하고 엇박자나면서 우리나라가 반대로 가겠습니까? 국내 요인은 20%도 안 돼요. 해외 요인이 80% 잊지 마세요. 자, L 장기 하락 22년 급락 후에 24년 회복 후 약보합으로 쭉 간다. 일본처럼. 일본이 30년간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5년부터 길게는 20년.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지금 경제 여건이 더 좋아요. 그런데 L자로 갈까요? 일본처럼 망가져야 가는데 이게 3번 아예 X고요. WD는 그냥 조금 하급지들, V는 상급지들. 자, 이제 오래된 아파트 위험 요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인구가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하고 출산율도 문제고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 빈곤층 늘어나요. 공급 볼까요? 전국 5년간 270만 가구나 공급. 이게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많은데 무슨 누가 공급 부족이래요.
서울만 공급 부족해. 땅이 콩알만 하니까. 경기도는 남아돌아요. 항상 남아돌아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경기도는 남아돕니다. 또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이제 완전 빈집 엄청나요. 근데 왜 부족한 것처럼 느끼느냐? 새 집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새 집만 들어가려고. 돈은 없으면서 새 집만 가려고 하니. 근데 새 집도 이렇게 또 지잖아요. 100만 가구 또 3기 신도시. 거품도 많아요. 국민소득 대비 집값 선진국보다 2~3배. 땅값, 거품 선진국보다 무려 땅값이 5배나 비싸요. 우리나라. 적정 가격, 서울 5억, 경기 3억, 지방 2억인데 이런 날이 올까요? 자, 폭락 후 회복이 어려운 부동산, 지역 유형 대상. 광역시 지방 중수도시의 비싼 아파트들 조심하자고요. 경기도 외곽, 인천 비싼 아파트들. 조심하라는 이유는, 비싼 아파트를 조심하는 이유는 별로 이렇게 빚을 많이 내고 그 비싼 걸 샀는데 손해볼 수가 있다. 1, 2기 완성도인 신도시는 3기 신도시하고 경쟁을 했을 때 불리합니다. 분당이네, 뭐 다산이네, 1, 2기 신도시 많잖아요. 평촌이네. 얘들은 3기 신도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가성비에서. 유형, 비아파트, 빌라, 오피, 도시형 나올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죠. 물론 재개발은 예외입니다. 비주택, 상가, 오피스텔, 지적 식산업센터, 생수 이거 하면 나 망하겠소 하는 거예요. 나 망하려면 제발 부탁이니까 월세에 환장하지 마세요. 제가 환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신도시도 많고 해가지고 월세 시대 끝났어요. 월세 시대. 월세를 받기는커녕 공실 생기고요. 얘는 뛰지도 않고. 차라리 아파트 잡아서 주택연금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막연한 토지, 인구 감소. 그래서 경매. 부동산 모르는 사람들이 꼭 경매. 그것도 5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경매. 왜 합니까? 대상, 다주택 법인, 부동산 여러 채 부유한 분, 꼭지 영끌, 갭투자, 폭락 후 회복 미지수예요. 폭락을 해버리면 이제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구 감소하는데. 무리한 투자, 자본금, 수입 대비 무리한 투자하면 안 되고, 무리한 투자를 하더라도 상급지를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오래된 아파트는 떨어지고 새 아파트는 올라가네요.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오래된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안 좋고 새 아파트는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적어도 서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부, 그 다음에 지방도 중심부,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가 더 유리해요. 왜? 얘들 못 갔기 때문에. 새 아파트 거품 심합니다. 많이 뛰었잖아요. 막말로 강남이네, 한강변이네, 서울 외곽들 새 아파트 많이 줬어요. 지금부터는 적어도 입지가 상급지면 새 아파트 X 할게요. 얘보다 재건축 재개발이나 오래된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라. 최근 신축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 구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지방의 핵심 지역은 상급지는 오히려 구축 아파트가 투자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